안녕하세요. 네, 물리 수업하는 엄기범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실 텐데 빠르게 좀 정리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 물리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능이나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그 중간 기말고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도는 좀 보고 그리고 작년에 합격한 친구들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자, 먼저 저 소개는 그냥 저는 지금 대학 물리 위주로 수업하고 있고 연구대 물리랑 그다음 변리사 물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피트나 의학 전문 대학원 물리 시험을 했었는데 지금은 요 두 개 위주로 하고 있고 제가 수업에서 좀 중요한 것들은 물리라는 게 되게 방대해요, 내용이. 그래서 그걸 다 하진 않고 시험에 딱 맞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할 때는 물리가 좀 식도 많아지는데 그거를 다 식을 암기하지 않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시험을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도 이론 강의에서 오픈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잘 듣고 이해가 되면 내가 암기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 그 연습이 필요하고 그다음 문제풀이 할 땐 또 이것저것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하고 그런 그렇게 응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쭉 갈게요. 이제 시험 얘기를 좀 해보면 연세대가 2012학년도인데 이게 2011년도예요. 이때부터 이제 수학 물리나 수학 물리 화학으로 편입생을 선발했는데 초창기 때는 약간 서술 문제가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술 문제라고 하면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동안 되다가 요 색깔이 바뀌는데 최근에 한 2, 4, 6년치는 20개 객관식이 있고 2개 단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능처럼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이 아니라 그냥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를 구하시오 하면 그걸 딱 구해 답을 찾는 게 객관식이고 여기 2개 단답식은 정말 답만 쓰는 거예요. 풀이 과정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여기가 좀 어렵고 여기가 10점이에요. 각각. 요거 20점, 요거 4점에서 80점, 2개가 100점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쭉 해서 나중에 합격까지 가려면 요 여세대 물리 같은 경우는 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맞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면 좋지만 최소한 70에서 80 정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고려대는 이제 최근 한 6년치가 다 서술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술 주관식이에요. 한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가 뭐 문제 4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 한 개에다가 작은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단원의 문제가 하나 나오면 그 문제 하나에다가 두세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전체 요것도 100점 만점인데 요거는 이제 해보면 4개 중에 한 3개 정도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80점 정도, 85점 이렇게 그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걸 최근의 경향을 좀 보면 이 22개가 나오기 때문에 연세대는 좀 전범위가 고르게 퍼져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대학 물리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수능에서 물리 완투를 완벽하게 해도 연구대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한 6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40점 정도는 그냥 대학에서만 배우는 걸 위주로 시험을 내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좀 특이한 경향이 되게 전범위에 퍼져 있어요. 연세대 문제는. 그 만약에 여러분이 1학년 때 물리 수업을 듣다 보면 분명히 책에 있는데 넘어가는 게 많아요. 이렇게요. 중요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배운 적도 없는데 대학교에서 근데 그걸 일부러 그런 걸 내요. 이렇게 되게 지엽적으로 그런 걸로 난이도 조절하는 것 같고 편차가 좀 심하고 근데 좀 차이는 그 수능보다 수능 같은 시험은 여러 명이 모여서 막 검토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호텔 방에 가둬놓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어떤 특정한 교수님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개인 취향이 녹아 있어요. 시험에. 어떤 연도는 막 역학이라는 단원에 문제가 너무 많고 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 물리가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단원별로 약간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미리 대비할 때, 야, 공부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맞춰서 하지? 근데 적어도 이제 그걸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물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연습 문제는 절대 벗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출제하신 분의 개인적인 취향 같은 건 이렇게 녹아 있대.
전체 스타일은 적어도 아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구나 정도는 딱 정리된 게 있어요. 음. 고려대 같은 경우는 요 서술 4개인데 요거 이제 4개 문제밖에 안 되니까 중요한 데서 냅니다. 시험 나올 거에서. 그래서 단어별로 보면 뭐 역학 하나, 뭐 유체역학 안 나오고 연력학 하나, 전자기 하나, 뭐 현대분야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최근 경향은 그 취약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작년에 좀 바뀌었는데 약간 달라진 경향은 맨날 중요한 데서 내다가 아주 기퉁이 같은 걸 섞어서 낸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보통 네 문제는 적절하게 섞어요, 고려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 2개를 동시에 하거든요. 동시에 준비해서 양쪽 학교를 동시에 보는데 아마 통계가 막 말해주는 게 최근에 그 공대에 대한 인원이 많아지니까 양쪽 학교에 무조건 붙는 것 같아요. 웬만큼 공부하면. 아니, 올해도 지난주까지 막 추가 합격 전화가 계속 돌리고 고려대가 좀 합격자가 많은 것 같아요. 추가 합격으로.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전락이 오고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내가 시험을 잘 보고 원하는 과가 있는데 그 과가 되게 인원이 많이 뽑는다면 양쪽 학교를 동시에 꼭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서류나 이런 점수가 좀 낮더라도 그 시험 점수를 확 높여놓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거는 그냥 이 만약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보려면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기퉁이 있어요. 적중분할 해설 보기를 있는데 이렇게 동영상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적중문항을 막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는 아니고 그냥 작년에 문제를 1번부터 22번까지 대략 설명하면서 이 문제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아주 간략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요. 그 다음은 물리를 고득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냐,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약간 보겠습니다. 이게 10열이라는 얘기는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물리라고 하면 그 할리데이랑 영책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그 연세대 고려대에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리책은 할리데이나 영책을 보면 된다. 이렇게. 그 책이 제일 좋아요. 문제도 깔끔하고 그 책에 대한 본문 있죠. 본문 설명되어 있는 거 그거는 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보다 보면 야 이게 설마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아 설마 이런 게 이렇게 좀 사소한 내용이 시험에 나올까? 그런 게 책을 막 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 본문 보다 보면 예제가 나오잖아요. 예제 같은 거 꼭 풀어봐야 되고 특히나 문제가 아무리 어렵게 지저분하게 나와도 이 연습 문제 수준을 절대 벗어나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 물리에 있는 연습 문제 정도의 실력을 맞추면 딱 되는데 이건 우리 목표고 지금 상황은 보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거의 다 그래요. 물리 베이스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 않죠. 어려우니까. 그리고 대학교를 가면 공대에 지나가게 돼요. 이렇게. 1학년 때 물리를 배우게 돼. 학점을 땄어. 그리고 연고대 편입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물리 과목 있네. 내 학점이 A뿔이야. 물리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딱 와서 시험을 봐보면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를 아예 하지 않는 건,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차이 나지만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변 옆에 보면 나는 물리를 처음 하는데 라는 생각을 딱 먹을 수 있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다 그 똑같아요. 상황은. 근데 그거를 지금 상황에서 요 12월까지 어떻게 올리냐가 되게 중요하고 요거 저희는 요 방법을 먼저 보면 학점 관리 있죠. 학점 관리요. 이게 되게 사소할 수 있는데 어, 학점 관리하는 것처럼 편입 공부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게 어떤 통계가 있냐면 학점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봐요. 우리 시험을. 그래서 보통 나중에 합격자를 쫙 모아보면 학점이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그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학점이 좋은 친구만 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시험 철저하게 시험 위주인데 시험 성적이 좋은 친구를 뽑다 보니 학점까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개 중에는 이제 학점이 너무 낮은데 2점 후반대인데 그런 친구 있을 텐데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방법이 학점 관리하라는 거고 지금 학점이 낮다는 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학점이 너무 낮아.
근데 학점이 낮은 이유가 자기 열심히 공부했어요. 예? 1, 2학년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학점이 너무 낮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낮아. 그러면 이쪽 공부를 해도 그렇게 막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데 대부분은 다 학교가 마음에 안 들고 하다 보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학점이 낮은 이유를 본인이 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렇게. 아직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2학년 때 3월 달부터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점 관리하는 것처럼 편입을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동시에 잘 돼요. 예? 보통. 이게 요거랑 연관이 되는데 뭐 대학교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내용을 처음부터 시험 볼 때까지 쭉 공부해서 학점을 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도 지금 배운 적이 없거나 실력이 없더라도 그냥 무에서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보시고 자, 좀 이따 보게 될 그 현장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볼 텐데 질문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출석률이에요. 이렇게요. 한 번도 빠지지 않게 계속 해보는 거. 이렇게.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작년 파이널 모의고사니까 한 9회쯤이면 11월쯤 돼요. 11월 말 정도에. 이게 제가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성적을 오픈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름은 가리고 여기 시험을 볼 때 연세대 어떤 과를 지원하고 고대 어떤 걸 지원하겠다고 써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찍혀요. 연세대 화공과 뭐 고려대는 없고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5문제가 있었고 여기 점수가 있고 여기 이제 총점이 나가요. 몇 점? 89점, 78점 이렇게.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전체 석차가 있습니다. 몇 등 하고 있다. 이게 그냥 여러분의 그 공부하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뿌려요. 이렇게요. 주명부터. 그리고 여기 보면 연세대 학과 석차는 6명 중에 1명 1등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요 밑에 보면 전자과 같은 경우는 40명이 여기에 시험을 받고 그중에 이 친구는 26등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데이터를 뿌리는데 요 주황색 색깔 진한 게 합격자예요. 이렇게요. 최종. 중간에 보면 이 비어 있는 건 시험 안 본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냥 집에서 하거나 예? 나중에 보겠다 해서 시험 안 본 친구들은 잘 붙지 않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여기 성적이 괜찮게 나오는 친구들은 거의 다 가요. 이렇게요. 저희가 현장에서 한 100명이 수업을 들으면 이 데이터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한 50 몇 명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장 최근에. 그래서 쭉 내려보면 내려볼게요. 조금씩. 이 중간에 비어 있잖아요. 다 안 됐고 색깔 진한 게 다 됐고 너무 빨리 올라가네. 그래서 최종 여기 밑에 보면 이 문제 번호마다 정답률이 있어요. 뭐 몇 분 몇 프로. 그리고 평균 한 61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합격자, 불합격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는 통계는 이게 12월 말에 성적이지만 이 전에 있어요. 여기서 보면 당연히 89점 하는 친구들은 전체 100몇 명 중에 4등을 해요. 다 근데 전자과에 3등을 해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붙겠죠.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그것까지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안에는 뭐 3월 달부터 준비한 친구도 있고 7월부터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그거예요. 아,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 합격자 이름이 딱 들어가 있고 막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시험도 막 빠지고 시험도 일부러 안 보고 어려우니까 막 좀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친구들은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 데이터도 그래서 여기는 이제 형광색만 모아놓은 거고 인강색도 이제 봤거든요. 이렇게 소식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훨씬 합격자가 많아요. 이렇게. 그거는 어느 거나 분명한 통계치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되게 쉽게 공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명단 중에는 집이 뭐 안성 막 되게 멀어요. 예? 저기 뭐 강북에서 오는 친구도 있고 강남까지
제가 주말에 아침에 수업을 하는데 9시까지 오려면 막 7시에 일어나서 막 해야 돼요. 이렇게요. 되게 힘들어요. 자기는 계속 고민한대요. 아, 이거 학원 가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수업 들으면 얼마나 편해. 예? 근데 결과가 뭐냐면, 음, 뭐, 현장에서 수업하면 질문도 자유롭고 스터디도 열심히 하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부수적인 거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합격자의 공부 방법은 현장에 딱 와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 인강 그렇게 하는 것처럼 스탑을 누를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딱 눌러서 이해하려고 막 해보고 다시 플레이 누르다 보면 1시간 강의가 2시간, 3시간이 돼요. 이렇게. 그만큼 집중을 안 해요. 이걸 보는 순간. 왜냐하면 내가 잠시 쉬어도 충분히 좀 이따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고 집중도가 떨어지고. 근데 제가 이 수업하면서 이 편입하는 친구들 제일 중요한 특징이 절대 졸지 않아요, 잘. 예전에 뭐 피트라는 거 보면 수업해 보면 되게 졸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집중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뭐 수업 끝나고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게 최대한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당일날. 이해가 안 되면 끝나고 질문해요, 상담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날 오면 그날 끝내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듣고 이해 안 되는 건 다음 주까지 이해 와야지가 아니고 합격하는 친구들의 공부 방법은 그날 끝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되게 멀리서 오더라도 되게 멀리서 와요. 되게 멀리서 막 시간 지하철 뭐 버스 타고 한 2시간씩 오는데 자기는 항상 집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니까 와서 수업 들으면서 최대한 집중하고 그건 안 되는 거 질문 통해 다 채우고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옛날에 공지사항도 썼는데 만약에 뭐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스탑을 절대 안 누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건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시험을 계속 보거든요. 아까 그 표처럼. 지금은 이제 인원이 많지 않은데 자꾸 데이터가 쌓이면서 과별로 제가 모집하니까 그래서 뭐 아까 전작가 맞지만 40 몇 명이 시험을 봐요. 이렇게. 그 중에 내가 뭐 지금 3월 달부터 막 이렇게 하면 40 몇 명의 시험을 보면 그 중에 한 10 몇 등 하고 있어. 그러면 거의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표본이. 그래서 그거를 계속 시험 보니까 그걸 따라서 이렇게 공부 방향 같은 거 잡기도 좋고 그리고 친해집니다. 이게 공부하다 보면 되게 다들 힘들어요. 예? 다들 혼자 공부하죠. 아무도 아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또 보는 좋은 통계는 현장에 스터디를 짜줘요, 이렇게요. 5명씩. 그럼 5명씩 이렇게 짜주면 잘 운영되는 스터디는 다 붙어요, 5명이. 처음 짤 때 되게 잘하는 친구만 모으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막 짜는 거예요, 시간 맞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보통 이제 학원을 혼자 다니면 너무 힘들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을 딱 만나게 되고 스터디도 하고 서로 질문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질문하고 안 되는 거 자꾸 찾고 그렇게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실력이 쫙 올라가요 이렇게요. 그래서 물리 과목은 아마 다들 어려워하니까 어려워해도 뭐 나중에 결과를 보면 잘합니다 막판에. 저는 이제 강의를 얘기하면 요 6월 달까지 이론이에요 이론 물리 이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암기가 아니라 최대한 이해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1, 2월 달에는 아주 쉬운 입문 과정 레벨 1 이렇게 끝냈고 요건 아예 물리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입니다. 처음부터 인문계나 아니면 물리가 전혀 나는 생소하다는 친구들 만든 강의고 요 3, 4월부터 5, 6월까지는 이게 전체 물리인데 근데 여기 뭐 처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요. 좀 시작해도 물리가 처음 있는 친구들도 천천하게 수업합니다. 그래서 이론 과정은 전체 시험에 나오는 이론 과정은 6월까지 끝낼 거예요. 끝내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론 과정에서는 식을 암기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고 연습해야 되니까 여기에 연습 문제 교재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 수업 듣고 현장한 수업 듣고 끝나서 질문하고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 오기 전까지 그날 배운 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으니까 그거를 풀고 그 다음 주에 오면 시험 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간 열심히 살아보고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어,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상담하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일주일 살아보고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 7월부터는 뭐 기출, 유형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그냥 모의고사 이렇게. 그래서 전반기 때까지 이론을 다 끝내고 후반기 때까지 열심히 문제를 푼다. 이렇게. 이건 수업이고 여기에 그 제가 인강은 아니고 현강에서는 그 PDF를 뿌립니다. 이렇게 대학 교재 같은 거. 할일리 영책 같은 걸 뿌려요. 그래서 그거 대학 교재 구하기 어려운데 그거 같이 다운받아서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물리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응용이 심한 물리 과목 같은 거에 점수를 잘 받으려면 매번 치열하게 좀 공부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냥 하루에 한 5개 정도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론 시간에는 식을 몰라도 오픈북 펴놓고 이것저것 5개 풀어보고 문제 해결하는 이 과정 있죠? 열심히 과정은 그냥 이제 식은 암기해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쭉 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예. 제가 특이하게 보는 친구는 그 이거 진짜 그 스펙이나 서류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시험 성적이 되게 중요해요. 누구나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전문학사인 친구도 합격한 기획과 간 친구도 있고 학점이 아주 낮은 친구도 간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기회가 있으니까 1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대학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이게 과목도 적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이 온다는 얘기는 뭔가 큰 기대감을 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그런 거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좀 꼼꼼하게 어떻게 할지 계획을 딱 짜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칠게요. 자.